결론은 그 사람 감옥 갔어요 지금. 돈은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때 내가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어. 아, 내 방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백석에대 실용과인데 음악 앞길이 막막하네요. 방송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저도 앞길이 막막해서 하게 됐죠. 코로나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음악 앞길이 다 막혀 있었어. 그냥 공연하던 사람들 다 공연 끊기고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학원도 막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바 막 투잡 뛰면서 그때는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 그때 뭐 집에 컴퓨터도 좋은 거 없었어가지고 집에 오면 뭐 폰밖에 할 게 없었거든. 근데 지금처럼 릴스가 재밌는 게 많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아 심심한데 뭐 하지 하다가 그날 기사를 봤는데 하쿠나 라이브라는 인터넷 방송에다가 어떤 초딩이 1억을 썼다가 환불 요청 사태가 일어났대. 들어가서 봤지. 궁금해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날 재밌는 방송이 많이 없었나 봐. 내가 쭉 봤는데 다 너무 노잼인 거야. 스멀스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이 생각이 들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더 잘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재능을 발견하려면 누군가가 뭘 하는 걸 보면서 아씨 내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날 바로 폰을 켰어. 피아노 앞에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있으시면 제가 쳐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했지. 신청곡 받아가지고 예쁜 척하면서 그때 이렇게까지 야랄은 안 하고 약간 가식적으로 했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 되게 좋아해 주는 거야. 막 하루 만에 시청자가 엄청 늘었어. 막 나한테 되게 재능 있대. 그래가지고 내일도 오실 거죠? 막 이래. 그래가지고 난 발목을 잡혀버린 거야. 그래서 내일 좀 바쁠 것 같은데 그러면 알바 끝나고 한번 켜볼게요 해가지고 왔어. 근데 그 다음날에도 그러고 다음날에도 그러고 계속 와주시는 거야. 와주시는 분들이 막 계시는 거야. 심지어 돈도 막 많이 쏴주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알바로 번 그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 30분 키면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시만 나 방송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키게 됐지. 그때 당시에 내가 저녁에 파리바게트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파리바게트 알바 끝나면 빵 남는 거 이제 사장님이 주신단 말이야. 바리바리 싸대고 와. 그래서 오늘은 파리바게트 빵 리뷰 해볼 건데요. 소라빵도 있고요. 딸기 케이크 2호 이거 남은 거 주셨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그렇게 그러다가 저희 방에도 이제 회장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돈을 쏘신 분. 근데 난 막 회장님이라고 막 대우해주고 이런 편이 아니잖아. 근데도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그때 당시에 나한테 제일 많이 쏘셨던 분이 유님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냅다 캠을 보내는 거야. 그때 당시에 제일 좀 괜찮은 모델이었어. 그래서 나 컴퓨터가 없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고맙다는 마음보다 뜻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나는 이렇게 족밥 감성으로 그냥 폰 켜서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또 회장님이 선물해줬는데 막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살 돈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안 쓰던 구형 노트북이 있었어요. 노트북에 그 캠을 연결합니다. 그걸로 아프리카 방송이라는 걸 해봤어 한번. 아프리카 방송을 처음 켰는데 처음 킨 날에 아프리카 운영자님이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첫째 날인가 둘째 날에 핫이슈를 주는 거야. 핫이슈가 뭐냐면 그 맨 위에 상단에 뜨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청자 70명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 완전히 막 나한테 누가 막 괴물 신인이래. 그래가지고 그 정도인가? 해가지고 그때 막 마음이 엄청 들떴어요. 와, 나 이렇게 데뷔하는 건가 이제 방송으로? 이제 뭐 알바 그만두는 건가? 이러면서 다음날에 이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딱 켰어. 3명인가 들어오더라고. 그 70명은 이제 핫이슈 빨이었던 거죠. 그래서 70명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런 애도 있구나 했는데 걔네는 다 본진이 있던 거야. 그래서 한 3명 정도 들어오고 뭐 5명? 막 7명? 그쯤까지 올라가다가 한 3명 보고 막 이래. 그때부터 이제 키워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인내와 고난의 시간.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 방송은 1명부터 10명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이 10명부터 100명이 어렵고 100명부터 1000명이 오히려 쉬운 것 같아. 그거는 이제 하나 물꼬를 트면 되는 건데 그 전이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아예 노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꾸준히 안 했어. 왜냐면 내가 병행하는 일이 있잖아. 나는 방송을 전업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 왜냐면 큰 돈에 휘둘릴 것 같았어요.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 그 유혹이 되게 커요. 예를 들면 10명의 시청자가 짤짤이로 쏴주는 돈보다 한 명 큰 손이 한 번 후원하는 게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1000원 펀치 보통 막 내가 10명 시청자한테
달에 각자 10번씩 받아. 근데 큰손이 와서 한 번 100만 원 쏘면서 오늘 이 컨텐츠 해주세요 해. 그러면 나는 평소에 보던 그 10명보다 이 한 명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손에게 휘둘리게 되면 그 10명의 시청자가 점점 떠나게 되거든요. 뭔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그쪽에 계속 끌려다니게 될까봐. 그래서 나는 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방송은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하고, 그리고 돈 버는 곳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지금처럼 공무원처럼 막 출근하고 이러진 않았고, 키고 싶을 때 키고 막 휴방도 막 때리고 막 이랬어. 내가 막 그게 전업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막 음원도 내고 막 계속 내가 할 일 하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내 주변에서 다들 너는 아프리카 말고 트위치 재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너는 씹덕들이 좋아할 상이래. 좋은 말인가?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런 상들은 트위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소린지 아직 잘 모르겠긴 해. 근데 어쨌든 너는 트위치래 무조건. 너는 아프리카 아니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하던 알바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면서 레슨을 조금 더 사람들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 그러면 내가 방송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싶어서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동시 송출 시작을 하게 됐어. 그게 정확히 3년 전 2022년 1월 1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 5회 출근을 맨날 하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3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방송을. 진짜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방송 시간도 되게 길었고, 음악 방송이랑 막 토크 치고 진짜 길었어.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진짜 그 친구가 성견지명이 맞았나봐. 아프리카에서 뭐 물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위치에서 켰는데 한 2개월, 3개월 만에 시청자 100명이 계속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다, 반응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트위치는 내가 볼 때 뭐 내가 씹덕들이 좋아할 상 이런 걸 떠나서 음악 방송의 수요가 좀 있어요. 아프리카는 살짝 음악보다는 토크 방송이나 게임 방송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트위치에서는 아예 음악 카테고리도 크게 있는 편이었고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고 해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게 되게 강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되게 열심히 방송을 했죠. 또 신나잖아. 점점 시청자 늘어나고 막 고정 늘어나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방송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말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시청자가 100명을 계속 찍고 있던 시절에 저도 이제 또 불타는 청춘이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진짜 개신새끼인 게 진짜 방송 역사상 내가 최초이자 마지막일걸? 남자친구를 들킨 게 아니라 생기자마자 다음날 공개. 여러분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왜냐면 나는 방송에 대해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막 이걸 숨기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뭐 유사연의 방송도 아니고 그냥 나 말하는 거 재밌고 뭐 피아노 들으려고 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시청자들이 계속 그랬거든. 유호님 연애 좀 하세요. 아유 방구석에서 뭐 그러고만 있지 마시고. 난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잖아요, 연애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자랑하고 싶으니까 좀 말을 했지. 여러분 저 남친 생겼어요. 했는데 좀 반응이 좀 이상해. 뭔가 막 축하하는 반응은 아니었어. 축하한다 하는데 뭔가 좀 떨떠름해. 희한하다. 뭔가 나만 느끼는 건가? 약간 싸움을 느꼈어. 근데 그걸 누가 클립을 따간 거야. 트위치 핫이슈가 있거든요. 또 트위치에도 클립 중에 조회수 높은 클립 있잖아. 그런 거 핫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주일간 걸려 있었어, 내가 1등으로. 한 번도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또 그때 어떻게 퍼졌냐면 그때 당시에 내 방송을 봤어. 보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저 사람이랑 사귀어요 이랬어. 그냥 정신이죠. 개또라이. 그냥 뇌가 없는 X였어 거의.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이제 트수들의 와 스트리머랑 트수랑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트수들의 희망이 되어버린 거야 내가. 그래서 그렇게 퍼진 것 같아. 그때까진 괜찮았어.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관심도 많이 받고 나는 되게 클린한 방송 하니까 뭐 계속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시청자가 바로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한 달에 걸쳐서 서서히 떨어져. 왔던 애들이 계속 안 오는 거야. 막 바쁘대. 친구가 갑자기 생기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서서히 줄어들더니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혼자서 막 울고 그랬어. 근데 내가 누굴 탓하겠어. 내가 한 건데 막 누구 들킨 것도 아니고. 그때 다짐을 했지. 나는 진짜 다시는
다시는 공개 연애를 하지 않으리라. 연애하라는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볼 때 걔네가 나랑 사귀고 싶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남친 있는 애보다는 없는 애 놀리는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좀 더 친근하고 뭔가 나랑 비슷한 사람 같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타격감 좋은 애를 찾아 떠난 거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시청자들을 잃고 아 그러면 내가 살 길은 유튜브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트위치에서 이미 지금 남자친구 있는 게 다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유입을 노리려면 난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겠다. 근데 나는 이제 돈이 없었잖아요. 자본이 없는 상태였어. 방송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롱폼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롱폼은 편집자 비용이 드는데 내가 편집을 지금 당장 배워서 하기에도 가성비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왜냐면 나는 그때 레슨도 같이 계속 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시간을 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아직 내가 편집에 대한 감도 없고 썸네일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 생겼던 게 쇼츠였어요. 그래서 내가 쇼츠를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쇼츠는 좀 더 알고리즘 도달률도 높고 품도 많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진짜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쇼츠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쇼츠를 좀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쇼츠를 막 뽑았어. 절대음감 쇼츠로도 뽑고 성대모사 쇼츠 뽑고 피아노 쇼츠 위주로 좀 많이 뽑긴 했는데 막 그렇게 뽑았는데 점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쇼츠를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막 2개씩 올리고 그랬어.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올렸어. 그 당시에 나와의 약속이었거든. 내가 10만 찍을 때까지는 진짜 거의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올렸던 것 같아. 그랬더니 되게 빠르게 늘더라고요, 구독자가.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남친 있는 걸 몰라.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그때부터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누가 남자친구 있어요? 하면 슥 무시하게 되고 신청 받고 있어요? 막 이러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는 이제 모르잖아 내가 남친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다시 시청자가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 야랄 모음집 유후 야랄 모음집이라는 걸 내가 한번 만들었어. 롱폼으로. 그냥 막 내가 평소처럼 신짓 하는 거 모음집인데 그거랑 절대음감 쇼츠랑 이렇게 떠가지고 10만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방송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지. 유입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제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애랑은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별을 하자마자 또 떡상을 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나도 웃겨 이게. 나도 지금 내 상황이 웃겨. 그러니까 나는 이 바닥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야. 남친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뭐 내가 예쁘던 말던 그리고 그 유사연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든 말든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하든 그냥 남친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때부터 이제 막 쇼츠도 계속 올리고 막 이러다가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푼 것도 있고 안 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유후 일대기를 읊어볼까 생각 중인데 트위치에서 한창 좀 시청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였는데 큰 손분들이 있었어요. 한 번 쏠 때 막 100만 원씩 쏴. 너무 많이 쏴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내 주변 스트리머들도 다 그 사람 닉네임을 알았어. 그래서 내 주변 스트리머한테 그 사람이 놀러가면 유호님 방 시청자시다. 그 정도로 이제 좀 네임드가 된 거죠. 돈을 하도 많이 쓰고 다니니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누구누구님 여동생이라고 쪽지가 온 거예요. 누구누구님 여동생인데요. 저희 오빠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엄청 다쳐있다. 근데 저희 오빠가 되게 좋아하던 스트리머 같아서 연락드린다고 그러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진짜 엄청 걱정을 했어요. 진짜인 줄 알고. 왜냐면 갑자기 오던 사람이 안 오니까. 그리고 나는 되게 고마우신 분이었잖아. 어쨌든 고마우신 분이었고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어렴풋이 살짝은 느꼈는데 왜냐면 말투나 이런 거에서. 근데 그래도 막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감사하고. 근데 돈을 빌려달라길래 좀 이상하다. 왜냐면 나는 스트리머와 시청자 간에 돈거래가 오가서 좋게 끝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빌려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감사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드려도 괜찮을 만한 액수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막 감사하대. 막 이 은혜를 꼭 갚겠대. 근데 그러고서 한 몇 달 뒤에 또 다시 복귀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그래서 또 엄청 많이 쏘고 막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친구 스트리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는 거야. 근데 이 친한 스트리머가 시청자들을 조사해봤는데 시청자들한테도 엄청 돈을 많이 빌려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확인을 해보래. 이게 무슨 일일까 했는데 한두 명씩 저한테 쪽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큰 손이었지만 그 밑에서 많이 쏴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접근을 한 거야.
친해지고 싶다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돈 많이 쓰고 돈 많은 형님이랑 친해지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두 명씩 접근을 한 거야. 접근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 카톡을 받아서 봤어. 그들이 했던 카톡. 아주 그냥 뭐 의형제를 맺었더라고요. 형님 뭐 동생 내가 씨발 누구한테 해줄 수 있지? 약간 이런 말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 같은 거 하는데 조금 투자해줄 수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 중에서 방송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너 방송 도와줄 수 있다 하면서 걔가 방송 가서 엄청 크게 후원하고 너 좀만 돈 투자하면 방송 도와줄게. 내가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명한테는 9천만 원을 뜯고 한 명한테는 6천만 원을 뜯었어요. 그래서 1억 5천을 뜯은 거지. 두 명한테만. 우리 방에서.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뭔가 되게 안 좋은 불법적인 일을 하던 분인 것 같아. 그 돈으로 도내하고 그 방에서 신뢰 얻어가지고 또 돈 뜯고 이런 경우가 나 말고도 다른 스트리머 방에서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 결론은 그 사람 감옥 갔어요 지금. 돈은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때 내가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어. 아, 내 방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내가 좀 더 시청자 관리를 잘해야겠다. 어쩐지 좀 쎄한 느낌이 있었던 게 누구누구님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X 같은 채팅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뭐 장난치는 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조금이라도 침묵하거나 이러면 그냥 다 잘라요. 그때부터는 제 방이 정말 깔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선배들의 규칙이 항상 있잖아요. 침묵 금지. 그런 말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처음에는 몰랐거든. 시청자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지 생각했는데 왜 침묵이 안 되는지 이제 정말 아시겠죠? 그게 끝이 좋게 끝나는 경우가 진짜 없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한 30만 대 있었던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하나씩 터져 보니까 방송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신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신이야. 근데 나는 100명 넘게 상대하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한창 제가 승모로 이제 구독자를 모을 때가 한 20만 대쯤부터였어요. 그때쯤에 제 방송을 항상 보시던 분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처음에 유입이 됐어. 그런데 그게 있어요. 채팅을 처음 쳤을 때 딱 싸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내 방송이랑 되게 관계없는 말을 갑자기 한다거나 되게 막 길게 보내는데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글. 약간 그런 게 있어. 내가 그때는 몰랐어. 그런 사람들 바로바로 쳐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잘 못했어. 솔직히 지금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예 매니저님이 잘 해주시는 분이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근데 그때 내가 안 쳐냈는데 자꾸 눈치 없는 도내를 보내고 눈치 없는 채팅 치고 좀 선 넘는 행동을 하고 해서 내가 한번 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희 10만 원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제발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또 돈미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또 화가 나긴 했는데 융통성 있는 사람이어서요. 이번만 한번 봐드릴게요. 막 이랬지. 그리고 나도 솔직히 방송 곱창 내고 싶지 않아요. 다 좋게 풀고 싶지. 그래가지고 한번 봐드릴게요. 이러고 받아줬어. 그러다가 내가 그 당시에 강서구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사 왔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강서구에 사는 걸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강서구는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어떤 역에 놀러갔다. 가까워서 놀러갔다라는 말까지 한 적 있어. 왜냐면 우리 집 바로 옆은 아니니까. 그때 발산역 놀러갔다 했어요. 그 말까지 했으면 안 됐는데 나는 그걸로 주소가 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어떤 방식으로 털렸냐면 내가 아구찜이 제 소울푸드예요. 나한테는 되게 아구찜이 커다란 도전이었어. 왜냐면 그때 막 돈을 지금처럼 많이 버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아구찜이나 먹을까 오늘? 아구찜 제대로 좀 먹고 싶은데 어디서 시키지?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 좀 쎄했던 그 시청자가 땡땡 아구찜이라고 그 근처에 되게 맛있는 거 있어요. 발산역 쪽인데 거기서 시켜보세요. 이러시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럼 지금 거기서 시켜야겠다. 그러고 주문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배달이 왔는데 배달이 오고 나서 전화가 오잖아요. 받아가지고 아 네 문 앞에 놔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고서 내가 배달 기사가 간 다음에 아구찜을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5분 후에 전화가 와서 저 배달 기사인데요 뭐 하나 놓고 가셨어요 이러는 거야. 뭔 소리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 배달기사가 내가 뭔가를 놓고 갔어도 어떻게 안다는 거지? 그래서 나가봤어. 딸기라떼가 하나 있는 거야. 제가 딸기라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카페에 가면 무조건 딸기라떼를 시켜 먹었고 그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이게 왜 있지? 나 시킨 적이 없는데? 이랬어. 그때까지도 나는 뭔 상황인지 몰랐어. 딸기라떼를 아구찜집에서 배달을 해주나? 그랬는데 거기서 누구 도내를 하는 거야. 그 쎄한 시청자가 도내하면서 방금 배달했던 배달기사입니다. 딸기라떼 좋아하신다고 해서 두고 갔다고.
그니까 그 사람이 애초에 추천을 할 때부터 걔는 거기 주소를 알잖아. 내가 배달 시키자마자 걸로 가서 픽업을 간 거야. 그래서 내 주소가 이제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와, 이게 뭔 미친 상황이지? 싶어가지고 제가 뭐라 했어요. 아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좀 무섭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때 생방 보시는 분들은 다 이걸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일단 넘어갔어. 근데 너무 찝찝하잖아요. 내 주소를 이제 아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제 새벽 늦게 방송이 끝나니까 방송 끝나고 이제 나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뭔가 앞에 막 있을 것 같고. 이게 당해보면 알아요. 진짜 이게 내 주소가 노출이 되잖아? 그때부터는 나의 그냥 자유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언제 왔을지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고. 근데 그 이후에 생일날에 앞에다가 선물을 두고 갔다는 거야. 문 앞에다가. 근데 보통 선물을 보내면 제 소속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팬심을 통해서 보내거든요. 당연하지. 내 주소를 모르니까. 근데 직접 와서 두고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 그랬는데 액자에 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그걸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뭐 나르시스트도 아니고 내 사진 보면서 아 귀엽게 생겼네 새끼 막 이러면서 막 걸어놓을 거 아니잖아요. 선물 선택도 뭔가 좀 이상해. 아 그거 버렸죠 바로. 좀 뭐 찝찝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그때도 뭐라 했어. 제 주소를 왜 아직 기억하고 계세요? 이랬지. 그때 분명히 말했거든. 다시는 여기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소도 절대 저장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또 온 거잖아. 그러면 어딘가에 적어놨다는 거잖아. 그럴 때 또 미안한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 그때도.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 나한테 뭐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나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서 뭔가 뭐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에서 한 걸 테니까 잘 말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쇼츠를 봐야 돼. 부러진 거 아니야? 진짜 부러졌어. 진짜. 나 막 울고 막 며칠 동안 붓고 막 이랬다니까. 이게 온 힘을 내리 찍었는데 이게 건반에 찍힌 거야. 완전 퉁퉁해졌잖아. 도라에몽 손 될 뻔했다니까. 근데 그 다음날에 내가 방송방을 왔는데 방송 방문 앞에 조그만한 약병이랑 무슨 박스가 하나 있는 거야. 이거 설마 그 사람이 두고 간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내가 손가락 다친 걸 내 주변 뭐 연습실 옆집 쓰는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 애초에 뭐 교류도 안 하는데 서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설마 했는데 방송 켜자마자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 아직도 기억이 나. 제가 진짜 유우님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걱정돼서 이번에만 욕 먹을게요. 마치 자기가 되게 멋지게 욕먹을 거 감수하고라도 나를 도와주는 용사가 된 것처럼. 내가 그때 와 이 새끼 진짜 정상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신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그날 바로 탈퇴시켰어. 방송에서만 탈퇴를 시켰거든? 근데 카페 닉네임을 바꾼 거야 걔가. 흑화라는 닉네임으로. 그러면서 자기소개했다가 흑화했습니다. 검들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 완전히 미친놈인 거죠. 그때는 진짜 무서웠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막 무섭거나 이렇지 않아. 내 주소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내 주소 알고 있잖아. 당장에 나는 매일 방송을 해야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리고 이사 가면 이사 가는 거 따라오면 어떡하지? 집 가는데 몰래 따라와가지고 집까지 알아내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3번을 그렇게 당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항상 나 6시에 귀가를 했어요.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냐면 내가 새벽에 혼자 집을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혼자 거기를 나가면 나밖에 없으니까 거리에.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공론화를 했지. 처음으로 유튜브에다가 올렸지. 올리고서 제가 경찰서를 바로 찾아갔어요. 갔는데 이제 경찰분들 중에 한 분이 나를 보셨나 봐. 내 구독자인가 봐. 그래가지고 끝날 때 나 보내실 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더 신경을 써주신 건지 아니면 공론화가 되어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스토커 처벌 너무 막 두루뭉실하게 한다 이러면서 되게 욕하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나 퇴근 시간마다 경찰차가 내 문 앞에 있었어. 그 정도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뭐 워치 같은 거 필요하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진술서를 쓰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됐는지 이런 거랑 심지어 그 사람이 되게 바보인 게 제 팬미팅을 왔었다는 거예요. 팬미팅 올 때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다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닉네임이랑 이름을 매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경찰에 넘긴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그 사람 신상을 알아내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처음에 나도 같이 대화를 하고 싶네요. 난 너무 대화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니요, 그냥 경찰분들하고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줬는데 엄청 떨었대. 그 사람이 와서 벌벌 떨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너무너무 반성하고 있던,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방송도 안 보겠다고. 또 이제 경고도 되게 잘 주셨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술서는 다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셨어. 한 번이라도 더 비슷한 상황 발생하면 그냥 이거 진술서 그대로 내면 되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왜 신고 안 해요? 그런 새끼들 인실조 시켜야죠 막 이러잖아요. 되게 쉽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신고해서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봤자 몇백만 원 받는 건데, 뭐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증오심이 생길 거 아니야. 더 큰 반발심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가 나는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가 고소할 일이 정말 여러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고소를 끝까지 안 갔던 이유가 그거야. 나는 누군가에게 죽을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보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돈 뜯어서 뭐 하겠어요. 나는 그냥 이 일이 다시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하는 건데, 이 사람이 당장에 깜빵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니까 고소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죠. 그때 어떻게 끝나는지도 저 지금 처음 푸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일 있고 몇 달간은 계속 무서웠거든. 그리고 그때 제가 상처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나는 공론화 시켜서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렸던 거였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도 몰랐어. 근데 그때 악플도 되게 많이 달렸고, 막 주작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생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주작을 해? 내가 몸이 2개야? 내가 막 방송하면서 가가지고 막 화장실 갔다가 막 딸기라떼 3초 만에 사가지고 막 문 앞에 두고 가져오고 막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돈을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약간 내가 방송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건이에요. 저를 한 1년 반 동안 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도네가 있었어요. TTS도 항상 비슷한 거 써. 그리고 막 성희롱적인 그런 메시지도 되게 많이 보내고, 남자친구 있지 않으신가요? 남친이랑 어디 걸어가는 거 봤어요. 이런 어그로성 돈에 엄청 많이 보내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나서 걔를 차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도 또 그런 애가 계속 와. 그래서 이거 인방하면 원래 이런 건가? 왜 이렇게 병신이 많아? 이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그걸 1년 반 동안 당하면서 잠깐만, 이 새끼 한 명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말투랑 미세하게 비슷한 그게 있어요. TTS도 약간 뭔가 같은 놈이다라는 촉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투네이션을 다 뒤졌어. 내가 차단한 목록을 다 봤어. 돈의 내역을 다 봤어. 다 읽어봤어. 그랬더니 공통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공통점이 있고, 그 차단한 애들이 한 30-40명 있었거든요. 다 똑같은 애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봤더니 하나만 뭐뭐뭐 네이버.com이고 나머지 다 지메일인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부계정 무한 생성이 가능한 거야. 지메일만 가능하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때 부검 다 했어. 부검 다 하면서 내가 그걸 다 읽으면서 막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설명했는데, 그때 시청자 2,000명 보더라고. 너무 신기했나봐. 저런 병신이 세상에 있다니. 걔가 어떤 애였냐면, 원래 제 방송을 1년 반 전에 보던 친구였어요. 이름이 아기 북극곰. 처음에 와서 뭘 해줬냐면, 이 채팅창 있잖아요. 저는 그때 3사 동시 송출하고 있어서 채팅창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송출을 해야 됐어요. 통합 채팅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원래 쓰던 게 트위치가 없어지면서 그것도 같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 아기 북극곰이라는 분이 채팅창을 자기가 만들어주겠대. 그래가지고 URL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카페에서. 내가 그걸 썼어. 한창 뭐 잘 쓰고 있었는데 점점 막 카페에다가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글꼴 뭘로 변경할지랑 굳이 안 해도 되는 업데이트를 막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뭐 방송에서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라고 막 계속 시켜. 그래서 방송 흐름이 막 뚝뚝 끊길 정도로 너무 시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마음에 들어서 괜찮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러길래 살짝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함이 더 컸죠. 근데 이제 위플랩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거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내심 너무 기뻤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바로 옮겨서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걸로 쓰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내 방송에 고나르지를 너무 하는 거야. 내가 방송 늦게 끝내면 막 에휴
유우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뭔가 자기가 방송을 주도하는 것처럼 너무 선 넘는 채팅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쁜데 한 달을 참고 봐주다가 내가 어느 날 한 명이랑 묶어서 같이 팼어. 아니 그때 또 돈에 너무 내절하신 분이 있었어가지고 묶어서 같이 팼어. 근데 묶어서 같이 페임 당했던 그분은 완전 교화돼가지고 지금 진짜 올바른 시청자, 완전 참된 시청자로 교화된 아주 나이스한 케이스. 근데 그때 같이 쳐맞았는데 걔는 흑화를 한 거야. 그때부터 안 오더라고요, 내 방송에.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떠날 사람은.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걔였던 거야. 날 1년 반 동안 괴롭혔던 그 30개 넘는 계정을 바꿔가면서 맨날 와가지고 돈에 1,000원짜리로 5,000원 내고 팼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 걔는 1,000원 이상을 쏴본 적이 없는 새끼야. 그게 열받는 포인트예요. 와, 내가 그 새끼라는 걸 알게 되고 막 소름이 돋는 거야. 흑화를 한 거죠, 완전히. 그러고서 너무도 명확하게 이제 증거들이 많잖아요. 네이버 계정도 있고. 그래서 그때 방송 3,000명이 봤다 했잖아. 변호사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유우님, 혹시 변호사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분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상담을 받았어. 일단 무조건 증거는 확보가 된 상태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그냥 벌금 몇백 물고 끝나겠지.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사람한테 벌금 몇백 뜯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는 벌금 몇백이 내가 죽기보다 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전 또 무서워서 그냥 안 했어요. 그냥 고소 안 하고 봐주려고 했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봐주겠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제 방송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알겠대. 진짜 너무 죄송하대. 걔가 반성문을 몇 장을 제출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맨날 메일이 왔어. 자기 정말 죽고 싶다, 정말 너무 괴롭다, 나는 왜 그랬을까요,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뭔가 어그로 끄는 채팅이 있었어. 뭐 남자친구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고서 막 다중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내 채널에도 막 테러를 해. 그 새끼랑 너무 수법이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메일을 한번 보냈다? 얘든 아니든 간에 나는 이제 확인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저 이번에 님이랑 너무 비슷한 수법으로 저 괴롭히는 애가 있어가지고 본보기로라도 고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어. 근데 답장이 안 오는 거야. 읽지도 않아. 내가 읽은지 안 읽은지 볼 수 있거든요, 보낸 메일이랑 가면 수신 확인 있잖아. 맨날 내가 확인을 했어, 이 새끼 읽었나 안 읽었나. 근데 안 읽는 거야, 계속. 그렇겠지, 그 새끼 부계정이 X나 많으니까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지. 그래가지고 얘 아닌가 이러고 있다가 내가 방송에서 한번 떠봤어. 혹시 걔라면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아, 저번에 걔한테 한번 메일 보냈거든요? 요즘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안 읽더라고요? 이랬는데 내가 정확히 그 얘기를 한 시각에 수신 확인이 돼 있는 거야. 방송 끝나고 봤는데. 난 진짜 일 키우기 정말 싫었는데 와, 이 새끼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는 선처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보내고 있어, 반성문. 걔 어떻게 보내는 줄 알아? 무릎 꿇고 반성문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읽는 거 영상 찍어서 보내. 어떻게 사람을 1년 반을 괴롭혀. 맞잖아.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 방송 빌런 탑3. 유호가 70만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우리 방의 빌런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역사 공부 지리네. 제가 방금까지 말한 건 단 한 줄의 거짓도 없고요. 혹시 주작이라 할까봐. 증거도 다 있고요. 생방송으로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한 명은 이미 감옥 갔고 2명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냥 고소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유우가 어떻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빌런 얘기가 재밌잖아요, 또. 그래서 했는데 사실 행복하고 좋은 일이 훨씬 많았죠, 방송하면서. 또 고마운 것들이 있다면 제 양쪽 승모와 유로트럭과 진격의 거인, 애니코인, 약간 그런 걸로 이 자리까지 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얘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연애 얘기는 이제 할 게 떨어졌어요. 내가 뭘 해야 계속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요즘 미치겠어요. 내가 원래 연애 얘기로 꿀을 진짜 많이 빨았거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래서 요즘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힘들어.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일대기를 풀어봤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논란은 로이더 논란밖에 없고요. 제가 앞으로도 또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사례 협박. 나 그거 많이 받았지. 그거 코 큰 사람이 받았대요. 그거는